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배철수다. 배는 조선이고 철은 철강이고 수는 운수 해운입니다. 우리나라 좀비 기업, 즉 자신이 번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가장 많은 그리고 위기의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1월 수출이 18.5%, 한 2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이거는 다 맞물려 있고요. 청년 실업 문제, 포퓰리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 저유가까지 내풍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처럼 폭삭하는 위기에는 잘 뭉쳐서 대응하는데 서서히 안 좋아질 때는 영 대책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와 육기고 교수가 경제 문제의 정치화, 그게 한국의 단점이다. 모든 게 정치적으로 이용돼 버린다. 경제는 시장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명분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많다. 정치적인 것을 경제하고 분리해서 경제 논리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기 변동 확장 수축하면서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축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다, 뭐 양적 완화다 해서 돈을 막 풀어대고 또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만고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뉴노멀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중국 문제 외풍인데요. 올해 1월 신규 대출액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첫 번째 단계는 힘들어진 기업한테 계속 자금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 닫은 기업에 은행이 대출 준 게 완전 부실화된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2단계란 말이에요. 회생을 도모하다가 파산하면 부실대출 처리하는 거죠. 은행인 부실대출 일어나고 그 은행은 또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또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또 돈 줘야죠. 그러면 은행이 기업한테 주고 중앙은행은 은행한테 주고 하면 막 그냥 돈이 막 늘어날 텐데 그걸 이제 뒤에서 조지 소로스, 드로켄빌러라는 분은 위안화를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위안화 표시 부채를 조달해서 대규모로 팔고 달러 자산. 그러면 부채는 위안화, 달러는 자산. 투기적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경제는 경착륙할 수밖에 없다. unavoidable하다. 그리고 유럽의 외풍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가진 채권을 사고 금융기관한테 현금을 주는 거니까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부 남은 유동성을 중앙은행한테 예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관료 내놔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은행하고 중앙은행 사이에 돈 맡기면은 이제 보관료 뛴다. 그러니까 맡기지 마라. 돈을 무리하게 굴리다 보니까 부실 대출 생기고 예대 마진은 축소되니까 이익은 적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엉망이 되면서 도이치뱅크 주가가 뭐 20%씩 막 폭락을 하고 결국 퀀티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이 처음에는 금융기관을 살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융기관을 죽이고 있어요. 저유가 문제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엔 재정이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건 수입도 안 하고 건설 발주도 안 하고 그리고 주식을 팔아버리고 산유국발 위기가 중국을 거쳐서 전 세계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풍도 엄청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원달러 환율 열심히 올라가진데 해외 투자자재 시각으로 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별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엄청난 위기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추이가 일시적 기상악화냐 아니면은 빙하기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뉴노멀이 가진 측면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양적 완화 아무리 돈 풀어도 물가도 안 오르고 투자 다변화 효과도 줄어들고 투자 다변화 효과 줄어든다는 건 세계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다변화 해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뉴노멀 빙하기라면은 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과 함께 많은 변화를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기상악화적이라면 이제 내수 활성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명분이냐 실리냐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전부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참 걱정입니다. 고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투트랙적 접근을 통해서 단기와 장기를 잘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큰 거 한 방은 없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해야 되고 실리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일자리는 안 생긴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